집 살 때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모두 다를 텐데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알아야 할 용어들이 바로 LTV, DSR, DTI입니다. 부동산, 대출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용어들에 대해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앞으로 경제 뉴스 이해하기도 조금 더 쉬워지고 내가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도 아주 쉽고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집을 살 때 현금으로만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끼고 집을 사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집을, 내가 더 좋은 집을 사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대출과 관련해서 뉴스를 보면서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 볼 수도 있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면서 내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용어들이 바로 LTV, DTI, DSR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직까지 헷갈렸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히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LTV란 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의미해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집을 살 때 그 집을 담보로 했을 때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만약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LTV가 70이라면 10억의 70%인 7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5억짜리 집을 사는데 LTV가 50%라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5억의 50%인 2.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LTV의 개념이에요. 이 LTV는 대출받는 사람의 상황, 그리고 살 집의 지역에 따라서 정해져요. 먼저 대출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LTV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집을 샀던 당시에는 대출 규제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LTV가 70%였어요. 5억짜리 집을 살 때 3.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면 내 돈 1.5억이 있으면 3.5억 대출을 받아서 5억으로 집을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LTV를 80%까지 올려줬어요. 그럼 5억짜리 집을 살 때 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내 돈이 1억만 있어도 4억의 대출을 받아서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출받는 사람의 상황이 생애 최초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다만 지금은 6.27 이후에 대출 규제가 빡세져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집을 생애 최초로 사더라도 LTV가 70%까지만 가능해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에는 여전히 80%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에 따라 대출 관련 정책도 내용이 많이 바뀌니까 집을 사실 때는 먼저 현 시점 기준으로 내 가용자금이 얼마까지 가능한 건지 계산해보고 잔금을 치르는 그날까지 계속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대출을 받는 데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잘 살펴봐야 해요. 이렇게 오늘 용어를 함께 살펴보고 나면 앞으로는 간단하게 경제 뉴스만 조금씩 챙겨보더라도 대출 규제가 어떻게 변해하고 있는 건지 쉽게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LTV가 살 집의 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바로 그 집이 있는 지역이 규제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현재 규제 지역으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LTV가 70%까지 나오는데요. 이 지역들의 경우에는 LTV가 50%까지 나옵니다.
만약 7억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위치해 있다면 적어도 3억 5천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최대로 3.5억의 대출을 받아서 7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물론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 7억짜리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요. 만약 그 아파트가 그 지역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4억 9천의 대출을 받아서 2.1억의 현금과 함께 집을 살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심화학습을 해볼게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15억짜리 집, 서울 그 외 지역에 10억짜리 집, 지방에 10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유주택자이든 무주택자이든 집을 사본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 집을 산다면 이 사람은 각각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생애 최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서는 LTV를 50까지 적용해서 7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서울 그 외 지역에서는 LTV 70을 적용해서 7억까지 대출이 나오겠죠. 지방에도 LTV 70을 적용해서 7억까지 대출이 나오고요. 그럼 이번에는 생애 최초로 구매해 본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규제 지역, 서울 그 외 지역은 똑같은데 지방이 달라지겠죠? 지방에서는 LTV를 80까지 적용해서 8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627 대출 규제 이후 한 가지 변화가 또 있어요. 바로 수도권의 경우 대출을 최대 6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럼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떻게 바뀔까요? 규제 지역은 6억, 서울 그 외 지역도 6억으로 줄어들고요. 지방은 여전히 8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동산 초보자가 생애 최초라는 카드를 써서 8억을 대출받고 집억에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걸 추천하진 않습니다. LTV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요. LTV가 집값에 따라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집값의 기준은 뭐가 될까요? 사실 우리가 아파트의 가격을 알아보려 하면 호가, 실거래가, KB 시세 등 다양한 기준의 가격을 만나볼 수가 있죠. 호가는 지금 매도자들이 이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집을 내놓은 가격이고요. 실거래가는 실제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협상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의미해요. KB 시세는 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서 발표하는 가격인데요. 매주 금요일 오전마다 업데이트가 된다고는 하지만 실거래가를 금방금방 따라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출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집값은 KB 시세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5억 5천에 LTV 적용이 70%까지 되는 집을 사려고 하는데 그 집의 KB 시세가 5억이라면 5.5억을 기준으로 70%인 3.85억을 대출받지 못하고 5억의 70%인 3.5억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B 시세에 따라 생각보다 대출을 덜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제 LTV에 대해서는 웬만한 걸 다 아신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DTI, DSR로 넘어가 볼게요. LTV는 집값에 따라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였다면 DTI,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LTV보다는 DSR에서 대출이 막혀서 LTV만큼 대출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용어가 많아서 조금 헷갈리신다면 DTI, DSR은 D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소득 이렇게 D로 되는 말들과 연관이 있는 지표라고 기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먼저 DTI부터 살펴볼게요. 대출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
이 사람이 대출을 받고 나면 원리금을 잘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연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봐서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계산해요. 여기서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기타 부채에 대해서는 원금이 아니고 연간 이자 상환액만 포함해서 산출을 해요. 반대로 DSR은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보는데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고 기타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은 연봉만큼 버는 사람이어도 DTI보다는 DSR이 대출을 받기가 더 빡세겠죠. 보통 1금융권이 40%, 2금융권이 50% 정도 되는데요. DSR 40이라는 건 연봉이 1억인 사람 기준으로 모든 대출을 합산했을 때 원리금 상환액의 합계가 1금융권에서 4천만 원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DTI, DSR에 대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다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DTI, DSR은 내 소득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DTI보다는 DSR을 적용했을 때 대출 받기가 더 힘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은 DSR을 봐요. 아마 현재 DSR이 아니고 DTI를 보는 대출은 정부 대출인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만 있을 거예요. 대출 상품도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DSR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볼까요? 이건 정말 쉬운데요. 바로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DSR로 들어가서 숫자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연소득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3억의 대출을 4%의 금리, 만기 20년으로 받으면 DSR이 몇 % 나오는지 볼게요. 먼저 연소득에 5천 써주시고요. 종류는 주담대, 원리금 균등 4%를 적용해 줄게요. 그리고 대출금 총액과 잔액은 3억, 그리고 대출 기간과 잔여 기간은 240개월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DSR 계산을 눌러주면 43.63%가 나오죠. 아쉽게도 40%가 넘어서 1금융권에서 받을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답부터 공개하자면 소득이 높을수록,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낮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연봉이 200만 원 올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DSR 41.95%가 나오죠. 수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금리를 3.7%로 줄여볼게요. 그러면 DSR 40.87%가 나오죠. 수치가 더 떨어졌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대출 만기를 20년이 아닌 25년으로 늘려볼게요. 그러면 DSR 35.41%가 나오네요. 40% 이하로 떨어져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627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수도권 기준 최대 30년으로 축소됐어요. 그리고 대출 관련 정보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집 사려는 사람들한테 정말 스트레스를 주는 DSR입니다. 기존 DSR에 비해서 조금 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 건데요. 변동금리는 금리가 왔다 갔다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가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까지 얹어서 보다 높은 이자를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낮춰 계산하는 거예요. 실제 대출 금리에다가 가상금리, 즉 스트레스 금리까지 더해서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 빡세게 적용했는데 지금은 3단계까지 모두 적용된 상황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집 살 때 내가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627 대출 이후 바뀐 점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얕게나마 다뤄봤는데요. LTV, DSR, DTI에 대해서 모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처음 내 집 마련을 꿈꾸며 부동산 공부를 했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공부하고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20대에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원하시는 내 집 마련을 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 채널이 워낙 작다 보니 다시 찾기 어려우실 텐데요. 또 다른 관련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